2024년 7월 24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차트는요, 종가랑 똑같아요. 장 마감 후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타이틀은 이슈에 따라 단타 매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 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는 매수로 전환이 좀 되었고요. 외국인 쪽은 여전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0.5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포인트는 2765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돌파 시도를 했다가 눌리기 때문에 좀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만, 바로 기관 쪽에서 매수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외국인이 573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개인이 463억, 기관이 189억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좀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여전히 830포인트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스닥이 좀 올라왔던 이유는 제약바이오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뉴스를 몇 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전자 치료제 분석, 코로나19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마크로젠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유전체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게 되면서 마이크로젠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일본에서 10주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늘고 있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세로 전환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상원의회가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방안을 최근에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요,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수를 분야당 최대 20개로 제한을 해서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제약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볼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실시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양자가상 대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에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리화나 관련주, 풍력, 태양광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위에서 얘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남북경협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 전에도 계속 이슈는 나왔는데,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면서 업황을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망 수요가 빠르게 늘게 되면서 국내 전력 기저제 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역시 전력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변압기 생산업체들이 연이은 증산 계획에도 전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된 가운데 판가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마진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NH투자증권 역시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전력만 투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망 구축 등은 필수적이라서 정책적 지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폴더블 관련주 상승을 했죠. 애플이 2026년 접는 아이폰을 처음으로 뭐 선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와 의약품 안전처가 CJ 올리브영 본사에서 KBT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를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전조체도 상승을 했죠. 권영만 교수가 뭐 기술 연구개발 진행 현황 간담회를 하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 업종이 오늘 뭐 좀 독특하게 나왔더라고요.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서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국의 젠지, 이게 이제 1990년 중반에서 201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인데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불닭볶음면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닭볶음면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비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한정된 게 아니라 아마 계속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유 LPG 관련주는 하락을 했는데 뭐 4일 연속으로 WTI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SOE를 포함을 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게 되면서 뭐 인맥 관련주가 상승을 했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리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대덕전자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왔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BGA 신규 고객사 확보와 함께 MLB 라인업 고도화가 기대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업황과 주가는 하반 경직석을 가진 구간에 있고 뭐 4분기부터 신규 고객사가 확보가 되고 AI 스위치 중심으로 MLB 라인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대덕전자 리포트가 나온 거는 2분기는 좋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 뭐 오늘 어쨌든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22,500원에서 22,600원이었는데 뭐 이 부분을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25,000원대까지는 다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어제부터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방어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7월 18일 날 기업 설명회를 좀 했는데 그 리포트가 아마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날 IR 개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변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인증권에서도 역시 뭐 그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리포트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거는 버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22,500원 이탈하지 않고 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요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내용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아마 시장에서 HD 현대건설기계를 하락시킨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고점 부근에서 지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결국은 6만 원을 좀 지지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들고 있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6만 8천 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다시 정해드릴게요. 6만 7,500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손절가는 여전히 6만 원에 정해져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BNC는 카멜라 수혜주로서 대마 관련주죠.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6,800원 부근, 이 6,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7,300원이 저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국 BNC는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게 뭐냐면 대마 관련주랑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 비만으로도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겹쳐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모멘텀이 좀 많은 종목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횡보를 조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좀 많이 밀려 있었죠.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집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7,300원은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9,400원도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올라갔던 종목이 한국 BNC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몇 종목을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슈에 따라서 단타 종목만 단타로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저항을 돌파한다면 밀려요. Y바이오로직스도 5%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저항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울옥션도 똑같습니다. 윗꼬리 달았죠? 이게 오전자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어요. 흐름이 괜찮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는 힘이 더 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잡히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추세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단타로밖에 지금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 어제 티라유텍을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8,000원 손절가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똑같아요. 사실은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SK지분을 LS엘렉트릭이 뭐 인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악재가 아니거든요. 악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대 주주가 LS 일렉트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악재가 아닌데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8,000원을 손절가 잡으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손절가 잡으신 분들은 잘 빠져나오신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의 타이밍을 잡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주당 5,300원에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애매합니다. 5,300원 부근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디텍매드는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던 19,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은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뭐 1차적으로 25,000원, 근데 25,000원 보고 사실은 이 종목을 좀 언급을 한 건 아니고요. 결국은 실적이 올해 괜찮기 때문에 아마 25,000원, 21,000원, 그 다음에 22,0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파스넷, 제가 오파스넷 얘기를 아마 이날 해드렸던 것 같은데,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지지선을 이탈을 했죠. 이런 종목은 정리를 하자, 이 얘기를 엊그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파스넷 같은 경우나 뭐 대부분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전에 지지가 나와야 된다, 지지가 안 나오면 그 종목은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8,3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7,1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지가 안 나오고 조정을 받고 오늘 거래량도 동반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300원이 오늘 손절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8,150원 부근 죄송합니다. 7,15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8,300원 부근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옥션이 윗꼬리를 좀 달았죠. 오늘 K옥션 뿐만이 아니라 서울 옥션도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기술적으로는 4,500원 위로 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터치는 사실은 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돌파를 하긴 했는데 요거 수급이 조금 애매해요. 수급이 좀 애매하다라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게 되면 매수를 다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주가 떨어지고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러면 K옥션 같은 경우는 수급이 개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사실은 장난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난. 이게 보시다시피 기관은 건들지도 않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해요. 그러면은 끌어올릴 거는 사모펀드 아니면 개인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이냐? 거래 대금이 207억 원입니다. 207억. 일반 개인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좀 돈 많은 개인이 되겠죠. 돈 많은 개인이거나 사모펀드거나. 그러면 이쯤에서는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매집. 그렇기 때문에 K옥션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리면 서울옥션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저항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서울옥션은 오늘 고점이 제가 처음에 7월 12일 날 이날이거든요. 이날 죄송합니다. 이날이네요. 이날 언급을 해드렸던 목표가가 여기였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동일한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옥션도 좀 버텨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일단은 목표가는 도달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8,057원 8,057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웨이블렉트로 오늘 그 방산주가 올라갔죠. 방산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웨이블렉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점이 지금 6,000원 부근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저점 부근에서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블렉트로는 이날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오게 되면 6,900원대까지는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수혜 관련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SY가 매수가 관심 종목 5% 이상 밀렸는데요. 전 고점 부근이에요. 5,000원. 이 5,000원 지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악재로 악재가 있는 건 아니고 테마로 휩쓸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미국에 따라서 5,000원을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9시에서 9시 10분에 10분봉이 하나 형성이 될 거예요. 이 10분봉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5,0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부 정리를 하고요. 10분봉 확인을 하시고 10분봉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돈은 매도를 했던 건 다시 매수.
그리고 10분봉에 이탈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절반도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셔도 문제 없다. 전략의 방법이 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태광은 올라오다가 오늘 윗꼬리를 좀 달더라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없었어요. 성광밴드도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아마 이쪽이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횡보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태광도 역시. 다만 이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현대인프라코어 말씀드리는 대로 저항 부근을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돌파를 못하게 되면서, 제가 이전에 언급해드렸다가 어제 언급을 다시 해드렸거든요. 근데 7% 밀렸는데 거래량이 없죠. 이거는 테마에 휩쓸렸다라고 보셔야 돼요. 테마에 휩쓸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요한 가격이 7,8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이 7,800원 이탈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저항을 돌파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7월 8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신데카바이오가 이전에 저항 돌파를 시도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병청에서 신종 감염병 대상 후보 물질 발굴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흐름이 나와요. 흐름이 나오는데 윗꼬리 단 거는 확인을 제가 계속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확인을 좀 해보죠. 그래서 10분봉을 확인해 보게 되면 거래량이 이만큼 동반됐다가 이만큼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슈 없이 8,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한다. 그러면 뭐 내일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아마 그 다음 주쯤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본격 매수를 해도 무난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웅제야, 오늘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한국태주증권이랑 뭐 다올투자증권에서 RNA 간담회를 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리포트가 두 개가 나왔는데,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2만 5천원 부근이었고요. 이 12만 5천원 부근은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종목은 제가 7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18만 5천원 부근 때까지는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잖아요. 박스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2만 5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한다. 12만 5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8만 5천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레이저업테, 제가 7월 11일 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날일 겁니다. 저항을 돌파를 하면 11,500원 11,500원을 11,500원을 돌파를 하면 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좀 해드리는 종목인데, 뭐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요. 늘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돌파하기 전에는 돌파 전 홀딩입니다. 돌파 전에는 홀딩, 대기란 얘기죠. 대기, 돌파 전에 대기. 그리고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13,700원 8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종목은 나오기는 했는데, 새로운 종목이 매일 한두 종목씩은 나와요. 한두 종목씩은 나오는데,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안에서도 계속 나오고 흐름이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횡보를 조금 되고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점이 아마 새로운 매수 타이밍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전에 언급해 드렸던 종목 위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24일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